상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매일 환자들이 문 밖까지 줄을 서고요. 네, 진짜 꿈 같은 상황이죠. 맞아요. 최신 의료 장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연매출은 무려 147억 원을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완벽해 보이죠. 네, 근데 막상 법인 통장 잔고를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그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겉보기엔 천하무적 같은 비즈니스가 속으로는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2026년 3월 27일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경영 컨설팅 그룹 에브리오스의 경영 진단 리포트를 바탕으로요. 가상의 이름인 H병원이라는 한 우량병원의 사례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기업의 자금, 세무, 그리고 리스크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강정 같은 시나리오 있잖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매출이 높은데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나 단편적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작년도 재무제표 한 장, 그러니까 딱 그 단편적인 스냅샷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 매출 올랐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아, 한 해 성적표만 보고 안심해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에브리어스 리포트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5년치의 촘촘한 재무 데이터와 그리고 4대 보험 내역 전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5년치 데이터를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비유하자면 뼈만 간신히 보이는 흐릿한 엑스레이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기업의 혈관이나 신경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막 MRI를 찍듯이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야,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라 확실히 분석의 깊이나 해상도 자체가 다르겠네요. 자, 그럼 그 MRI를 통해 본 H병원의 첫 번째 성적표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아까 147억 원의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수치상으로는 웬만한 중견기업 안 부러운데 리포트에서는 왜 이 병원이 위기라고 진단한 겁니까? 그게 바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용 구조의 붕괴 때문입니다. 이 H병원의 외형 성장은 사실 엄청 눈부셨어요. 2020년에 75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147.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와, 4년 만에 2배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병원의 실제로 떨어지는 진짜 마진, 즉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2021년에는 18.4%였는데 2024년에는 2.7%로 말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2.7%요? 아니 병원은 제조업처럼 막 물건을 떼다 파는 원가라는 게 딱히 없지 않습니까? 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니까요. 그니까요. 근데 어떻게 100원을 벌어서 2원 남짓밖에 안 남을 수가 있죠?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바로 고정비의 함정입니다. 시스템이 판관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낱낱이 분석해 보니까요. 덩치를 치우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한 흔적들이 나타난 거죠. 아, 무리한 확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최신 MRI나 CT 장비를 막 도입하느라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고요. 또 건물을 넓히면서 임차료가 폭증했고 불과 3년 만에 직원 인건비가 2배 이상 뛰어버린 겁니다. 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군요. 네, 정확합니다. 즉,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팽창하는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거예요. 와, 덩치를 키우려다 고정비라는 덫에 단단히 걸렸네요. 근데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단순히 비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그 2024년도에 대표자 인출금으로 무려 17.5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청취자분들 중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병원에서 밤낮 없이 코피 터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거 내가 좀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왜 기업의 뇌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 심정적으로는 네, 정말 100%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업 재무나 신용평가의 메커니즘은 매우 냉정하거든요.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회계장부상 자산에서 막 번 돈에
2배가 넘는 막대한 현금이 부채 감소 없이 그대로 확 빠져나가 버리면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기업의 자본을 깎아먹는 걸로 회계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쌓아뒀던 병원의 자본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자본이 반토막이요. 네. 그럼 은행 시스템이 이 재무제표를 읽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 이 기업은 대표가 현금을 다 빼가서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부도 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다.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와, 무섭네요. 결과적으로 향후에 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그냥 통장에 돈 좀 쌓였다고 무심코 쑥 뺏은 게 분인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갉아먹는 완전 독약으로 작용한 거군요. 자, 이렇게 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현금은 뭉칫돈으로 막 빠져나가면요. 은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의 레이더망에도 아주 강하게 잡힐 것 같은데요. 바로 국세청 말입니다.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과세관청의 VIP 타겟팅 명단에 올라가기 직전인 아주 초위험 상태인 거죠. VIP 타겟팅이요? 네. H병원의 매출 147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보건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인 5억 원을 무려 29배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5억 원 기준인데 147억 원이니까 와, 29배. 네, 이건 국세청에서 아예 현미경을 들이대고 모든 거래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는 규모라는 뜻이거든요. 29배면 그 세무서 알고리즘에 항상 빨간불이 막 사이렌처럼 울리고 있겠네요. 근데 이익률이 낮은 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문제가 됩니까?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번 게 죄는 아니잖아요. 돈을 못 번 게 죄가 아니라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예측치랑 너무 어긋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측치랑 어긋난다. 네,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이 보통 15에서 25% 사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5.57%밖에 안 되잖아요. 국세청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는 거죠. 아, 숫자로만 보니까 네, 매출이 147억인데 이익이 5%다. 이건 100%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모았거나 장부에 가공 경비를 막 끼워 넣은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자동으로 발동시킵니다. 와, 기계가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단 3억 원어치의 비용만 가공 경비로 판정을 받아도요. 가산세까지 엎어가지고 단숨에 1.5억 원의 세금을 생돈 현찰로 뱉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매출은 거대한데 마진은 비정상적으로 얇으니까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약간 모순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억 단위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징벌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데 정작 이 병원이 마땅히 챙겨야 할 권리는 다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죠. 리포트를 보니까 잃어버린 현금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에브리어스 백오피스 시스템이 과거 5년치 세무신고 내역이랑 4대 보험 데이터를 전부 역추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매우 뼈아픈 실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죠? 2020년과 2021년도에 병원 확장을 하느라 직원을 대거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받았어야 할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 채로 세금을 관합한 정황을 시스템이 포착을 한 겁니다. 아니, 직원 뽑아주면 나라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뉴스에서 매번 막 떠드는데 그걸 놓쳤다고요? 만약에 놓쳤다면 그냥 저기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기장 대리에서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단연도 장부만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누락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 매년 넘어가는군요. 네, 다행히 세법은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 청구, 네. 하지만 아무 때나 가서 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5년이라는 법적 기한 내에 정확한 근거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에브리어스 시스템은 이 기한이 만료돼서 영영 권리가 소멸해버리기 전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도출해낸 거죠. 아하. 이걸 통해서 당장 쩍쩍 메말라가고 있는 병원의 현금 흐름에 일단 숨통부터 틔워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나라에 낸 세금 합법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전문가님,
과거에 흘린 돈 몇 천만 원 주워 담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고정비가 수액을 다 갉아먹고 원장님은 소득세율 42% 구간에 갇혀서 돈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될 텐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에브리어스가 강조하는 통합 설계라는 접근법이 필요한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단순히 경정 청구 시스템만 돌려주고 끝나는 건 진정한 솔루션이 아니죠. 자금 조달, 세무 최적화, 기업 인증, 그리고 법인 전환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으로 엮어내는 통합 설계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엮어내나요? 일단 이 병원의 기초 체력을 보면요. 부채 비율이 28.3%로 무차입에 가깝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도 엄청 높아서 신용 자체는 훌륭한 상태예요. 빚이 거의 없네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스펙을 전혀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죠? 은행 문 열고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VIP 고객님 하고 레드카펫 깔아줄 스펙 아닌가요? 일반 대출은 그렇겠죠. 하지만 제1금융권이나 정부 정책자금에서 제공하는 초저금리 프리미엄 대출을 받으려면요. 단순한 재무제표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연구 전담부서, 메인비 같이 비재무적인 기업 인증입니다. 아, 인증 마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정부와 은행은 이런 인증을 가진 기업을 체계적인 경영 혁신을 하는 곳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줍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세팅해서 좋은 조건의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아, 병원도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전담부서 인증을 받으면 MRI 기계 같은 거액의 장비를 도입할 때 일반 상업대출보다 훨씬 싼 이자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좋은 빚을 얻는 법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까 말한 그 지긋지긋한 최고 세율 42% 구간. 이건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 문제를 타파할 마스터 플랜이 바로 MSO, 즉 MSO 법인 전환입니다. MSO 법인요? 현재 H병원의 과세 표준이 8.1억 원을 훌쩍 넘어가서 최고 세율 구간에 꽉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개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병원 자체를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병원은 주식회사가 안 되죠. 그래서 병원의 마케팅, 행정, 인사, 구매 같은 경영 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주식회사, 즉 MSO 법인을 설립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회사를 또 하나 세우라고요? 세무 기장료도 2배로 늘고 신경 쓸 관리 포인트만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생을 감수할 만큼 이게 진짜 가치가 있나요? 그 약간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아예 적용받는 세율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원장님 개인 이름으로 병원에서 소득을 올리면 최고 42%의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 반을 떼가죠 거의. 그런데 병원의 수익 일부를 경영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MSO 법인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은 19% 전후의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 42%짜리 소득이 19%로 둔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고세율의 소득을 저세율의 법인으로 분산시켜서 세금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H병원은 현재 본인 소유의 건물이 없고 임차 보증금만 있는 상태거든요. 아, 새 들어 사는 병원. 네.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취득세나 복잡한 감정평가가 수반되는 포괄양수도 방식을 무겁게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에브리어스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단돈 몇 천만 원의 소액으로 아주 쉽게 주식회사를 딱 설립하고 병원의 지원 업무만 똑 떼어서 넘기는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와, 부동산이 없으니까 오히려 몸집을 가볍게 해서 영리하게 넘어가는 거군요. 자,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큰 틀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재미있게 묘사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지금 개인 사업자인 원장님의 상태는요. 댐의 엄청난 물결, 즉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수문이 딱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 유일한 하나의 수문에다가 42%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미터기를 턱 달아놓은 셈인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할 곳이 없죠. 그런데 MSO 법인을 세우게 되면 이 거대한 물줄기를 4개의 작은 수문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훨씬 낮은 세금 미터기를 적용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가님이 아까 살짝 언급하신 4개의 파이프라인인 거고요. 와, 아주 완벽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그 하나의 큰 항아리에서 법인이라는 4개의 스마트한 파이프라인, 즉 급여, 배당, 퇴직금, 그리고 영업권으로 소득을 확 분산시키는 아주 마법 같은 구조입니다. 마법의 수문이네요.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수문인 건강보험료부터 보죠. 원장님은 현재 지역가입자라서 재산, 자동차, 소득이 전부 다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약 6,500만 원이라는 진짜 엄청난 건보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건보료만 6,500이요? 차 한 대 값이네요, 매년. 네. 그런데 법인을 세워서 대표이사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자기가 받는 급여, 이 급여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개인 재산이나 자동차는 계산에서 싹 빠져버리거든요. 아, 재산이 빠지는군요. 네, 그래서 시스템으로 급여를 연 1.5억 원 정도로 넉넉하게 세팅을 해도요. 본인 부담 건보료가 연 531만 원으로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6,500만 원이 500만 원대가 된다고요? 야, 이것만 해도 그냥 법인 설립 비용은 좋기 폭고도 남겠네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수문인 배당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배당 수문은 이렇습니다. 새로 세운 법인의 주주로 배우자나 자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럼 법인에 차곡차곡 쌓인 이익을 이 가족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 줄 수가 있잖아요. 가족한테 돈을 주는 거네요. 네, 소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니까 20% 이하의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요. 자연스럽게 부의 사전증여 효과까지 덤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증여세 아끼면서 증여하는 꿀팁이네요. 퇴직금은요? 세 번째 수문인 퇴직금은 더욱 강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평생을 오래 일해도 본인한테 퇴직금을 줘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아, 내가 나한테 퇴직금을 못 주는군요. 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정관을 통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합법적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오호. 매년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법인 안에다 계속 쌓아두면 법인세도 줄어들고요. 훗날 은퇴하실 때 10% 이하의 아주 낮은 퇴직소득세만 딱 내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와, 건보료 박살내고 가족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은퇴 자금까지 든든하게 챙긴다. 여기까지 들어도 벌써 훌륭한데요. 사실 오늘 이 로드맵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거대한 네 번째 수문이 남아있잖아요. 네, 바로 영업권이죠. 맞습니다. 영업권. 우리가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그 무형의 가치 말입니다. 제가 리포트를 좀 보니까 초과이익 환원법이라는 아주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 등장하던데요. 이거 자칫하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계산법 아닙니까? 세무서가 이걸 인정해 주나요? 절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교한 공식이거든요. 아, 국세청 오피셜이군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동네 병원이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연평균 1억 원의 이익을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억 원. 그런데 H병원은 원장님의 탁월한 진료 실력, 그리고 오랫동안 탄탄하게 구축된 환자 네트워크, 지역 내의 독점적 위치, 이런 무형의 힘 덕분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1.5억 원의 이익을 냅니다. 남들보다 5천만 원을 더 버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남들보다 더 벌어들이는 이 5천만 원, 이게 바로 초과이익입니다. 초과이익 환원법은 이 병원이 향후 몇 년간 이 초과이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지를 확률적으로 쫙 계산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딱 환산하는 기법이거든요. 와, 미래의 초과 수익을 땡겨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브리어스 백오피스 시스템이 최근 3개년의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빡빡한 공식을 싹 돌려봤더니요. H병원에 보이지 않는 무형가치, 즉 영업권이 무려 5.4억 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5.4억 원이요? 장부에는 단 1원도 안 적혀 있던 5.4억 원짜리 가치가 그냥 허공에서 짠 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네, 숨겨진 가치를 찾아낸 거죠. 그럼 이 5.4억 원을 어떻게 원장님 주머니로 가져가는 겁니까? 아까처럼 세금 42% 두드려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세법의 진짜 묘미가 발휘가 됩니다. 원장님이 새로 세운 MSO 법인에다가 이 5.4억 원짜리 영업권을 싹 넘기면서 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 네, 그런데 세법상 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금액의 무려 60%가 세금이 전혀 없는 필요 경비로 무조건 인정을 받아요. 60%가 비과세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5.4억 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단 8.8%에 불과하게 됩니다. 맙소사 평소에 42% 세금 내면서 고통받던 분이 8.8%만 내고 합법적으로 4.9억 원의 현금을 개인 통장으로 꽂아버린다고요? 네, 아까 막 그 말라가던 현금 흐름이 이 한 방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숨통이 트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급여 세팅, 배당 분산, 임원퇴직금 누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8.8%의 영합권 절세 플랜까지 이 모든 걸 다 가동해서 20년 뒤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계속 남아서 세금 다 내고 건보료 다 내고 남은 돈을 모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요. 법인 전환 후 창출되는 가용 현금의 차이는 무려 42억 원에 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0년 후 42억 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5년치 과거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해서 누락된 세액공제를 찾아내고요. 초과이익 환원법으로 영업권을 5.4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에 MSO 법인을 세워 수문을 4개로 쪼개고 그 복잡한 세법을 다 적용해서 20년치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한다. 이거 원장님이 진료 끝나고 밤에 피곤한 눈 비벼가며 엑셀 켜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 세무서에서 기장 대리해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척척 짜줄 수 있는 플랜인가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혹은 단편적인 기장 서비스 수준에서 이 수많은 변수와 복합적인 세법 로직을 한 번에 다 계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어스가 자랑하는 압도적 파트너 시스템,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 본사에 지원이 있다는 거죠.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세법 시뮬레이션이나 5년치 4대 보험 교차 검증, 그리고 영업권 가치 평가 계산 같은 건요. 전부 본사의 강력한 백오피스 시스템이 알아서 완벽한 진단 보고서로 쫙 산출을 해줍니다. 아하, 시스템이 골치 아픈 계산을 다 해버리면 정작 현장에 나가는 에브리어스 파트너들, 즉 컨설턴트 분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냥 리포트 배달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백오피스가 계산을 다 해주니까 덕분에 에브리어스의 파트너들은 현장에서 막 엑셀을 붙잡고 계산기 두드리며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서류 작업에서 해방되는군요. 그렇죠. 서류 작업에 묻히지 않으니까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은 오직 단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고객사 대표님과 마주 앉아서 그들의 진짜 비즈니스 고민을 깊이 경청하는 일이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스템이 뱉어낸 그 차갑고 복잡한 숫자의 의미를 대표님의 언어로 아주 쉽게 번역해서요. 기업이 나아가야 할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본질적인 컨설팅 업무에만 100%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야,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백오피스의 냉철한 분석 데이터와 파트너의 따뜻하고 전략적인 휴먼 터치가 완벽하게 결합해서 42억 원이라는 성장을 연결해내는 거네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통찰과 전략에 집중한다. 컨설팅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네, 바로 그게 에브리어스의 방식입니다. 자,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출 147억 원이라는 화려한 외형 뒤에 수직 낙하하는 이익률과 무리한 인출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던 H병원의 사례를 해보았습니다. 네, 참 아찔한 사례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에브리어스의 MRI 같은 정밀한 진단과 통합 설계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의 장부에서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어 긴급 수혈을 하고요. 비재무적 인증을 통해 정책 자금의 길을 열었으며 MSO 법인을 설립해서 42%짜리 거대한 세금 폭포수를 4개의 잔잔한 시냇물로 예쁘게 쪼갰습니다. 네, 완벽한 통합 설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병원은 20년 후 42억 원의 추가 자산을 만들어내는 단단하고 견고한 요새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예비 컨설턴트나 파트너사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열어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수문으로만 돈을 흘려보내면서 엄청난 세금이라는 물보라를 다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환급금이나 장부에는 도무지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위대한 영업권이 아주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숨어있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무형가치를 주로 세금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어떤 마법의 지팡이 용도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주로 절세 포인트를 맞췄죠. 이 소중한 기업을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승계하거나 혹은 외부의 거대 투자자에게 매각을 할 때요. 여러분 기업의 진짜 몸값을 수십, 수백억 원대로 아주 합법적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무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엑시트 전략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면에는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진짜 가치가 숨어 있을지 오늘 밤 한번 즐겁고도 진지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업의 숨겨진 구조를 해부하는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에브리어스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성장을 연결합니다.